검찰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로 끝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비판이 그동안 제기되었습니다. 특검이 검찰의 봐주기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합니다. 수사팀도 별도로 꾸렸습니다. 판사 출신의 특검보가 지휘하고 경찰 출신이 팀장을 맡아 수사를 주도합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최근 특별수사관 및 파견 경찰관으로 구성된 2개의 수사팀을 편성하였습니다. 특검은 최근 전담팀을 이끌 지휘라인 구성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부장판사 출신인 박노수 특검보가 2개의 전담팀을 지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박 특검보는 지난달에 새로 특검팀에 합류했습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딛고 우리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에 더 탄력을 받아서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수사팀장은 경찰 출신 특별수사관과 현직 파견 경찰이 각각 맡았습니다. 2개 팀을 합해 9명이 팀원으로 배치됐는데 역시 검찰 출신은 없습니다. 현직 검사는 물론 검찰 수사관과 검사 출신 변호사까지 검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배제했습니다. 검찰을 향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공정성 논란을 피하려 한 겁니다. 전담팀은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한 경위부터 수사합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결론 냈지만 재수사에 이은 특검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특검은 방조를 넘어 주가 조작 일당과의 공모 혐의까지 적용해 지난 8월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한 겁니다. 전담팀은 당시 검찰 수사 기록을 분석하는 대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잇따라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1년여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건희 씨가 큰 차익을 봤는데도 계좌를 이용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주가 조작을 몰랐다는 김 씨의 주장도 그대로 믿어줬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거짓말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진술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특검의 수사는 당시 검찰의 지휘 라인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그 이유를 4시간에 걸쳐 설명했습니다.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정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김건희 씨를 주식에 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 미필적으로라도 시세 조종 인식이 어려운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주가 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활용당했을 뿐이란 겁니다. JTBC가 보도한 일당과의 손실 보전과 수익 배분 약속 정황을 두곤 증거가 없었다거나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건희 씨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수사에선 김건희 씨가 수익 배분을 직접 말하는 통화 녹음이 확인됐습니다.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6대4로 나눠 그쪽에 2억 7천만 원을 줘야 한다. 40%를 주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가 조작 주포는 김건희 씨와 손실보전 약속이 있었던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수사를 지휘한 검사들의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수사를 두곤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특검은 당시 검찰 지휘 라인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지 수사할 계획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는 모든 혐의를 벗게 됐고 김 여사와 그 어머니에겐 투자로 번 이익금이 남았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김 여사 모녀가 2년간 도이치모터스 한 종목에서만 23억 원을 벌여들인 걸로 특정한 바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모른 채 계좌나 자금을 맡긴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의 계좌와 자금이 권모 씨의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식 이해도가 낮아 주가 조작이란 걸 알기 힘들고 상장사 대표가 시세를 조정할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주식 수익이 얼마인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김 여사는 13억여 원,
최 씨는 9억여 원, 둘이 합해 23억 원을 번 것으로 봤습니다. 2009년부터 약 2년간 도이치모터스 한 종목에서입니다. 검찰의 결론대로면 주식을 몰라 상장사 대표의 범행에 계좌를 활용당했는데 모녀가 23억 원이란 큰 돈을 번 겁니다. 결국 처벌은 피하고 투자 이익금만 남은 셈입니다. 다만 법원은 외부 요인도 있어 주가 조작에 따른 부당 이득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방조죄로 유죄를 받은 손모 씨는 주식 전문가로 김 여사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작 손 씨는 1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를 고발한 황희석 변호사는 항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12월 3일이었는가? 또 비상계엄의 방아쇠가 된 건 무엇인가? 실마리를 풀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입니다. 계엄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건 패악질이라며 분노했고 야당이 탄핵을 계획대로 하면 더 이상 보고 넘길 수 없다며 군 투입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당시 탄핵이 예고됐던 검사들은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를 준 검사들이었습니다. 먼저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관저로 불렀습니다. 비상계엄 이틀 전이었습니다. JTBC는 당시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한 김 전 장관의 검찰 진술을 확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특정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날짜와 관련해서도 진술했습니다. 꼭 하셔야겠습니까? 라고 묻자 윤 대통령이 내일 감사원장 및 검사 3명 탄핵을 계획대로 하면 도를 넘은 것이니 더 이상 보고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며 최소한으로 간부들 위주로 투입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군이 투입되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봤다고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눈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2일 실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하루 만인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시점상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직전입니다.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한 결정적 이유가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의 탄핵이었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로 확인이 된 셈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